오늘은 머니카피의 저자이신 테이버님을 모시고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테이버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테이버님 셀프 소개 생략할까요? 일단은 개인 투자자고요. 네. 요번 하락에 살아남은 개인 투자자입니다. 네. 요 정도면은 소개가 될 것 같네요. 네. 네. 테이버님 요즘 주변 좀 어떻게 보세요? 아, 연락 많이 받으시죠? 그 연락도 엄청 많이 오고요. 그리고 제일 걱정되는 게 어떻게 보면은 작년 재작년에 버셨던 분들이 지금 약간 본전으로 돌아간다라는 얘기를 많이 하셔가지고 이제 그 부분 때문에 뭐 연락도 많이 오고 안 좋은 얘기들도 너무 많이 들리고 그 다음에는 또 주식을 떠난다는 분들도 많이 계셔가지고 네. 그 부분들이 조금 안타깝기도 한데 어떻게 보면은 항상 이런 일이 반복이 되니까 이번에는 다르겠지가 또 이번에 안 먹혔다라는 부분이 조금 우울하네요 요즘에. 네. 그런 연락이나 소식이 들려오면 소위 인간지표라고 그래서 네. 바닥 아닌가요? 근데 지금 바닥이라고 보기에는 이번에는 아직까지는 해결되지 않은 문제가 너무 많아요. 이게 뭐 예를 들어 가지고 촬영일 기준으로 지금 지수는 반등을 하고 있지만 문제는 이제 전 이틀 동안 코스닥 기준으로 4% 넘게 연이틀이 하락을 했고 그러고는 중요한 포인트가 환율이 지금 아직도 1,300원이거든요. 그러니까 여전히 뭐 오늘 외국인이 산다라고 하더라도 이게 이어질 수 있는 매수는 기다려봐야겠지만 좀 기대하기 어려운 게 여전히 환율이 돌아오지 않고 있다. 그리고는 미국이 또 금리를 계속 올린다고 하고 긴축을 한다 그러고 그런 관점에서 지금 우리나라만 환율이 안 좋은 게 아니고 일본이나 뭐 유럽이나 모든 나라들이 지금 환율이 안 좋다 보니까 이 관점에서는 외국인의 매도가 멈췄다라고 또 보기가 어려워가지고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표현하는 게 역사상 최초, 뭐 단군 이래 최초 이런 얘기를 하는데 지금 확실히 미국이 돈을 걷어들이는 과정에서 또 긴축 속도를 엄청나게 빨리 한다는 거는 이거는 역사상 최초이기 때문에 또 이게 어떤 결과로 이어질지는 조금 두고 봐야겠죠. 지금 좀 주식을 버리고 떠난다는 분들은요. 네. 좀 투자 스타일이 네. 좀 단기 투자 정도라고 볼 수가 있는 걸까요? 아무래도 제가 주변에 인간지표로서 좀 살펴보면은 테마주 하시는 분들이 조금 더 많이 하락을 맞고 있고 또 그런 관점에서 성장주 중심으로 투자를 하시던 분들이 많이 하락을 하다 보니까 버티기 어려운 또 그리고는 약간은 레버리지를 쓰시는 분들이 반대 매매를 맞고 그다음에 어떻게 보면은 레버리지의 가장 큰 장점은 많이 벌 수 있는데 많이 잃을 수 있다라는 거고 또 레버리지를 너무 과도하게 쓰면은 깡통 찬다라는 표현을 쓰기도 하는데 진짜 계좌가 박살나는 경우가 좀 있거든요. 네. 그런 분들이 주변에 좀 몇 분 나오셔가지고 그 부분이 좀 지금 상황에서는 슬프기도 하고 그다음에 인간지표로 삼기에는 솔직히 아직 바닥이 아니다라는 생각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정도 2,300, 400인데도요. 네, 그러니까 지수가 중요한 게 아니고 신용이라든지 그러니까 레버리지 쓰시는 분들이 그러니까 가치주들 같은 경우에는 바닥일 수 있고 삼성전자, 하이닉스 같은 기업들도 바닥일 수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조금 더 실적이 없는 기업들 그러니까 말 그대로 지수에 영향을 주지는 않지만 개인 투자자가 많이 투자하는 종목들은 아직 바닥이 아닐 수 있다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실적이 없는 네. 주식들이요. 네. 그 삼성전자나 SK 하이닉스나 가치주, 뭐 은행주 이런 게 좀 들어가는 건가요? 네, 아무래도 가치주라고 하면은 우리가 숫자같이 키는 기업이고 성장을 하는 기업인데 그런 관점에서 대한민국에서는 계속 말씀드리는 게 반도체, 2차 전지, 그다음에 화학, 조선, 자동차 이런 것들 같은 경우에는 글로벌에서도 우리나라의 경쟁력이 충분한 산업들이고 그리고는 국내 기준으로도 뭐 통신 아니면은 은행 이런 것들 같은 경우에는 결국 우리가 필수로 쓸 수밖에 없고 모든 전 국민이 쓰는 것들입니다. 결국 조금은 무거운 주식이기도 하고 그다음에 배당이라는 것도 존재하다 보니까 이런 종목들은 가치주로서 충분히 저점이냐라고 했을 때 이 정도면은 많이 떨어졌습니다. 뭐 저점입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지만 좀 배당이 약한 종목들이나 아니면은 성장성에 기대서 올라왔던 좀 높은 평가를 받는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힘든 시기가 이어지지 않을까라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아무래도 지금 좀 많이 힘드신 분들은 이런 가치주 삼성전자, 뭐 SK하이닉스, 2차 전지, 뭐 조선 이렇게 언급해 주신 거 이런 게 아니라 네. 뭐 테마주라든지 좀 실적은 부족하고 약간의 꿈을 먹고 사는 네. 그런 것들을 좀 위주로 투자하신 분들. 그렇죠. 그런 종목들이 좀 걱정이 되는 거고 그리고는 그 피터 린치라고 하는 그 미국 월스트리트의 유명한 투자자분이 한국 시장에 대해서 냉정하게 이렇게 평가를 했었어요. 한국에는 글로벌 기업이라고 할 수 있는 게 몇 개 없다. 뭐 세 개라고 짚긴 하셨는데 뭐 좀 더 확대해 보면은 삼성전자, LG에너지솔루션, 하이닉스, 그럼 현대차, 뭐 포스코 이런 정도 있을 거고요. 조금 더 확대하면은 뭐 한국전력이나 KTNG 같은 경우에도 매출 규모로는 글로벌 기업이다라고 볼 수 있을 텐데 한국 시장의 가장 큰 특징을 좀 이렇게 집었어요.
대부분의 종목들이 시가총액이 매우 작다라는 표현을 썼거든요. 그리고는 그런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개별적인 움직임이 좀 강하다라는 그런 문구 멘트를 좀 했어요. 그러니까 무슨 소리냐 그러면은 어떻게 보면 글로벌 시장을 탄다라기보다는 그 동네 안에서만 벌어지는 투자자들 간의 전쟁. 우리나라가 그런 부분에서 유동성도 많고 변동성도 큰데 테마주의 천국이라는 이야기를 많이들 하시거든요. 최근에도 어떻게 보면 무증 발표한다 그래가지고 몇 원상을 올라가고 그리고는 그런 것들을 찾아서 또 다른 무증을 찾아가는 테마 매매를 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그런 것들이 결국 대한민국의 특징이기도 하지만 그게 어떻게 보면은 대한민국 개인 투자자들이 많이 좀 고통받는 원인이기도 하다라는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은 그런 주식에 주로 투자하시는 분의 이유는 수익률이 높기 때문인가요? 코인 투자하는 분들도 마찬가지고 그 다음에는 테마주 투자하는 분들도 마찬가지고 어떻게 보면은 그쪽이 빠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특히 테마주가 많이 도는 이유는 저는 뭐 국민성 중에 하나인 빨리빨리가 좀 바닥에 깔려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삼성전자는 일단 뭐 개인 투자자들이나 젊은 투자자한테 말씀을 드리면은 무거워서 못 간다. 저렇게 무거운 바코드식으로 이렇게 차트가 움직이는 주식을 도대체 어떻게 매수 매도를 하느냐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런 관점에서 보면은 거래량이 많은 친구들은 좀 인기 있는데 시끄러운데 가가지고 빠르게 먹을 수 있으니까 또 어떻게 보면 유튜브나 이런 컨텐츠를 만드시는 분들이 나는 테마주 매매로 나는 스캘핑으로 이렇게 돈을 번다라는 걸 인증을 하십니다. 그리고는 그분들의 수익률이 제일 좋아요. 왜냐하면 거기에서 정말 본인의 방법을 찾으신 분들은 엄청나게 빠르게 돈을 벌고 또 엄청나게 남들이 부러워할 만한 좀 시드를 불려나가는 속도를 보여주시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나는 뭐 500만 원으로 30억을 만들었다. 이런 것들이 책 같은 경우에도 자극적인 멘트로 많이 나오고 그렇죠. 유튜브 같은 경우에도 그런 분들에 대한 인터뷰가 많이 나오고 나는 이래서 이런 이슈 매매, 이런 뉴스 매매, 이런 차트 매매를 했다라는 거를 본인의 유튜브라든지 본인의 책을 통해서 얘기를 하다 보니까 나도 그걸 할 수 있겠지라고 도전을 하시는 분들이 좀 많지 않나라는 생각은 합니다. 그 앞서서 언급해 주신 그 미국의 그 투자대가 네. 그분의 말은 결론적으로는 그러면 국내 시장에 만약 투자를 한다고 하면 글로벌 기업으로 간주할 수 있는 네. 그런 기업 위주로 투자를 하라는 그런 조언으로 봐도 될까요? 아니, 그러니까 우리나라 개인 투자자들이 맨날 제가 이제 라이브 방송에서 질문을 주실 때 이거 외국인 수급이 좋은데요. 기관 수급이 좋은데요. 이런 질문을 주세요. 그러니까 테마주 말고 500억, 1000억 정도 하는 기업에서. 근데 그런 종목을 항상 보면은 우리가 뭐 투자할 수단은 여러 수단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검은머리 외국인이라고도 부르는 그런 분들이 CFD라는 계좌를 통해 가지고 외국인인 것처럼 이제 외국계 창구를 통해서 들어오는 경우도 있고요. 그 다음에는 기관이라고 하더라도 이 기관이 어떤 기관인지 정말 큰 기관인지 작은 기관인지 이런 걸 또 좀 체크를 하셔야 되는데 결국에 보면은 외국인이 들어왔다라고 해도 외국인 보유 비율이 뭐 0%대, 1%대, 뭐 10%가 안 되는 케이스도 많이 존재를 하거든요. 근데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보면 주식을 하는 분들은 이거 뭔가 뭐 매집봉도 있고 뭐 수급도 이런 식으로 들어왔고 뭐 전환사채가 어디 물량이 있고 여러 가지 옵션을 다 봅니다. 그러고는 이랬을 때는 이런 시나리오가 가능하겠구나라고 시나리오를 짜놓고 난 뒤에 그 시나리오에 맞춰서 가면은 뭐 한 번에 큰 수익을 얻는 거고 그런 것들을 어떻게 보면 감을 잡고 투자를 하는 부분인데 정말 어려워요. 이런 부분이 진짜 어렵고 이런 부분을 정말 오랫동안 파신 분들이 본인만의 로직을 통해 가지고 어떻게 보면 수익률을 거두는 것인데 그게 외국인들이 한국 시장을 바라볼 때 가장 어떻게 보면은 독특하다고 생각하는 포인트도 우리나라랑 경제 규모가 비슷한 유럽의 국가들이 있습니다. 그리고는 그런 뭐 시장 규모가 비슷한 그런 국가들을 보면은 상장사 전체의 개수가 절대적으로 작아요. 한국보다. 네. 한국은 상장도 정말 많이 되어 있고 투자자 입장에서는 왜 상장했는지 모르는 기업들도 정말 많아요. 그리고는 그런 기업들이 어떤 뉴스라든지 테마를 타고 몇십 배씩 올라갑니다. 수익률이 제일 좋아요.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한국 시장의 특징이긴 한데 이제 그것 때문에 좀 많이 당하시기도 하고 이럴 때 하락장에서는 뭐 작전을 친다라고 표현을 하죠. 그런 분들 같은 경우에 이미 빠져나가실 분들은 많이 다 빠져나갔습니다. 그리고 그분들은 뭐 여러 군데 그런 것도 하기도 하고 혹은 이미 충분한 수익을 거뒀기 때문에 방치해도 상관없는 그런 친구들이 많이 존재해서 뭐 말하다 보니까 자꾸 우울한 얘기인데 네. 원칙을 항상 말씀을 드리는데 하이리스크 하이리턴이기 때문에 하이리스크는 소액으로 투자해야 되는데 이제 그런 부분을 자꾸 이제 고액으로 투자를 하셔가지고 지금 같은 경우에는 큰 사고가 나고 있다라고 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상승장과 하락장을 지금 모두 경험하고 있는 네. 코로나 이후에 네. 그렇게 볼 수 있잖아요. 그러면은 이런 경험에 비추어서 약간 조금 더 이렇게 원리 원칙, 투자의 원칙 쪽으로 한번 생각해 본다면은 평상시에 이렇게 이제 한 100만 원이 이렇게 들어온다고 했을 때는 말씀해 주신 그런 테마주와
가치주 뭐 이렇게 좀 봤을 때 실적 있는 그런 주식들 어떻게 좀 투자를 해가면은 좋을까요? 어떻게 보면은 저는 오히려 가치주를 먼저 투자를 하고 그 다음에 주식시장에 대해서 원리 생리를 알고 난 뒤에 테마주를 들어가도 안 늦다라고 말씀을 드리거든요. 그러니까 보통 이게 어떻게 보면은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린 내용 혹은 제가 뭐 썼던 책이나 아니면 제 방송을 보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뭐 저희는 배당밖에 얘기 안 하고 뭐 저점 얘기하고 뭐 은행 얘기하고 통신 얘기하고 그 다음에는 뭐 대형주 중심으로 얘기하는 친구이기 때문에 네. 그런 거는 시드가 큰 사람들이나 하는 거지 개인 투자자들은 그렇게 투자해서는 돈 못 번다 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분명히 계실 겁니다. 근데 저는 저 역시도 개인 투자자로 출발했고 저도 어디 가서 이제 파이어족이라는 얘기를 하지만 시드가 크다라는 얘기를 못 해요. 왜냐면 주변에 투자하는 친구들이나 뭐 주변에 제 나이 또래 혹은 저보다 형님, 저보다 동생들도 저보다 시드 많은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네, 그런데 일단은 가치주에서 기본적인 원리, 생리를 배워놓고 거기서 본인한테 맞는 투자 방법을 좀 찾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면 가치주를 투자를 하면은 아 여기서는 더 안 빠지겠구나. 그리고는 주변에 보다가 관련 주식들이 보다 보면은 은행이라고 하더라도 우리는 신한은행, 우리은행 이런 걸 떠올릴 수 있지만 제주은행이라고 있습니다. 그런 차트 보시면은 은행인데도 차트가 아주 테마주예요. 아 그래요? 네, 아주 테마주고 많이 날뛰었습니다. 누가 인수를 하네 어쩌네 저쩌네 뭐 그런 케이스도 많았었고 우리가 뭐 증권사 같은 경우도 분명히 재미가 없지만 뭐 예를 들어서 SK증권 같은 경우에는 증권사인데도 배당이 좀 약한 편이고요. 그러면은 막 자기 마음대로 막 이렇게 막 동전 주기 때문에 가볍기 때문에 테마주처럼 움직입니다. 하나투자증권이라는 것도 마찬가지고요. 그런 것들이 보시면은 뭐 우리 보험사도 배당 없는 보험사 같은 경우에는 그 하나손해보험 이런 데는 막 날라다니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을 좀 보시면은 분명히 우리가 그 가치 투자를 하면서도 주변에서 떠돌거나 내가 이거를 가치주라고 생각을 하고 가치 있는 섹터라고 생각을 했는데 보다 보니까 테마주처럼 움직이고 그럼 왜 움직이는지 이런 것들 좀 관찰을 하시면서 나중에 접근을 하셔도 되는데 100만 원이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럼 100만 원 기준으로 보시면은 삼성전자 혹은 뭐 S&P 500으로 칩시다. S&P 500이 연에 한 15% 올라갑니다. 100만 원 넣어서 15%? 15만 원 벌어서 뭐해? 라고 하니까 테마주로 출발하거든요. 근데 이제 여기서는 항상 말씀드리는 게 제가 나름대로 좀 오랫동안 살아남았다라고 생각하는 입장에서 독학을 하면서 주변에 대학생 때부터 이런저런 투자를 하는 친구들을 많이 봤는데 처음에 테마주로 돈을 번 친구들은 가치주 투자를 영원히 못해요. 근데 가치주 투자를 하던 분들이 나중에는 테마주도 하고 뭐 저 같은 경우에도 가치주 투자를 하지만 테마주는 아니지만 저는 선물을 건들고 있거든요. 선물 투자를 좀 더 좀 보수적으로 투자를 하고 제가 라이브 방송에서도 여러 번 이렇게 보여드리고 저의 뭐 원리나 룰을 말씀을 드리는데 어떻게 보면은 제 베이스가 되게 보수적이기 때문에 레버리지를 쓰더라도 혹은 테마주를 들어가더라도 정말 보수적으로 들어가고 소액만 들어갑니다. 돈을 벌어도 번 것 같진 않지만 계속 플러스를 내는 방법을 찾고 그런 걸 연구를 하는 그러니까 결국에는 안 잃는 게 투자에서는 가장 중요하거든요. 네. 잃어버리지 않는 게 가장 중요한데 테마주는 결국에는 저는 게임을 한다고 생각을 하는 사람이고 그러면 게임에는 우리가 펀이라는 게 들어가기 때문에 비용이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분명히 게임을 분석을 하고 뭐 열심히 이렇게 해가지고 전략적으로 접근하는 뭐 전술가도 있을 수 있겠지만 처음부터 너무 이렇게 재미로만 들어가면은 시장 자체가 재미가 없어 보여요. 부동산보다 분명히 역동적인 게 주식시장이고 부동산보다 역동적인 게 삼성전자의 주가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삼성전자가 재미가 없어 보이고 처음에 100만 원이라고 하면은 저는 그냥 가치주를 모으면서 이걸 적어도 한 2, 3년 정도는 모아보시는 게 어떨까. 특히 지금같이 하락했을 때는 말 그대로 아마 제가 기억하기로 강광천 대표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었는데 본인은 떨어지는 게 너무 좋다. 이렇게 패닉셀로 흘러내릴 때는 우량한 것도 같이 흘러내리고 시장의 분위기 때문에 저렴해지는 거기 때문에 사놓으면 더 높은 수익을 거둘 수 있지 않냐. 그래서 오히려 저는 본인은 하락을 즐긴다라는 이런 표현도 해주셨는데 이럴 때 오히려 가치주를 접근해 보는 게 어떨까 라는 말씀은 드리고 싶습니다. 제 주변에 친구 중에서 첫 시드가 1억이었던 친구가 있어요. 그리고는 그 시드가 첫 종목에서 4억을 갔어요. 첫 종목에서 4배를 갔습니다. 근데 그게 어떻게 보면은 정말 초심자의 행운일 수도 있고 아니면은 기회를 잘 만난 걸 수도 있는데 종목명은 제가 따로 뭐 여전히 상장돼 있는 종목이라서 말씀 못 드리지만 어떻게 보면 테마주였어요. 극도의 테마주였고 정부 정책이랑 얽혀 있고 그리고는 이렇게 리딩방에서도 많이 얘기가 돌던 그런 테마주였는데 그게 4억을 갔는데도 불구하고 못 팔았습니다. 본인 머릿속에는 그 수익률이 남아 있는 거예요. 근데 지금까지도 주식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는 시드가 처음에 있었던 그 1억이라고 하는 그 시드보다도 많이 떨어져 있긴 합니다. 그리고는 제가 어제 전화를 받았어요. 좀 주가가 많이 빠지면서 그러면서 신용을 쓰는 친구는 아닌데 정말 힘들어 하더라고요. 그 친구한테 제가 많은 종목들, 많은 이슈들, 많은 시나리오들을 얘기를 해줬는데 결국에는 본인이 못 버티기도 하고 그 다음에는 본인이 처음에 했었던 그 300%의 수익 그 부분에 대해서
계속 이제 기억이 나니까 3% 수익을 봐서 언제 또 원금을 만들 수 있고 그리고는 이거 벌어서 내가 무슨 돈을 벌 수 있고 이런 얘기 계속 하거든요. 그리고 그런 분들이 정말 주변에 많아요. 근데 이게 국내 기준으로는 한 번 오르면 상한가가 30%입니다. 그리고 상한가를 드셔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상한가 한번 먹으면은 진짜 내가 이거 몇 번만 더 먹으면 인생이 바뀐다라는 그런 생각이 머릿속에 딱 꽂히거든요. 최근에도 제가 공구먼이라는 종목이 있습니다. 신규 상장된 종목인데 정말 우연찮게도 제가 유튜브에 올려놨는데 무상증자를 발표하기 전에 노토스라는 종목이 무상증자로 너무 올라가다 보니까 주변에 공구먼에 대해서 질문을 주시더라고요. 이 종목이 지금 이렇게 뭐 이런 실적도 보이고 있고 이런 상황인데 그러면 이 종목은 어떤 뷰로 투자를 할 수 있을까요? 했는데 아무래도 신규 상장주는 좀 위험하니까 뭐 재무 구조나 이런 걸 막 살펴보다가 이 친구는 무상증자 발표하면 잘 가겠네요 라는 표현을 좀 했었는데 정말 우연찮게도 그 다음 주에 무상증자가 떴어요. 그리고는 아마 이현상이가 갔을 겁니다. 그리고는 그 투자를 하신 분이 실제로 이제 저한테 질문을 주신 분이 소액이지만 들어가서 상한가를 먹었다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것도 2번 갔는데 한 번 먹고 파셨대요. 한 번 먹고 팔고 난 뒤에 한 번 더 못 먹었다고 그걸 너무 아쉬워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투자하는 모든 분들이 개인이든 기관이든 그 상한가라는 거는 어떻게 보면 우리의 목표치고 그리고 그걸 한 번 먹고 나면은 그 다음에 또 상한가는 뭘로 갈 수 있을까? 이걸 찾을 수 있고 상한가를 갈 수 있다라는 뭔가 본인의 확신이 들면은 좀 더 먹기 위해서 더 많은 시드를 태우게 되고요. 그리고는 솔직히 이게 뭐 내가 1억 가지고 투자를 하다가 5천만 원이 됐다고 하더라도 5천만 원 상한가 한 방 먹으면은 바로 3천만 원 법니다. 상한가 2번 먹으면 원금 회복된다라는 그런 어떻게 보면은 뇌에서 착각이 약간 일어나거든요. 그러니까 조금 더 위험하게 배팅을 하게 되고 조금 더 사람이 좀 급해지게 되고 그러면서 주위 말에 뭐 좀 이렇게 휘둘릴 수도 있고 그런 부분이 있어가지고 쉴 수가 없죠. 왜냐하면 매일 상한가는 터지고 있고요. 제가 어제랑 그제는 확인을 못했는데 오늘 같은 경우도 지금 상한가를 갔고요. 그리고는 코스피가 1, 2% 떨어지는 날에는 상한가 가는 종목이 무조건 나옵니다. 거의 나오고 특히 지금 같은 시기에는 중소형주 코스피 기준으로 1조 이하 코스닥 기준으로 5천억 이하 같은 경우에는 그게 코스피 200과 코스닥 150에 들어있지 못한 종목이기 때문에 공매도가 안 됩니다. 그러니까 옛날 같은 경우에는 상한가를 갔다가 바로 다시 뭐 하한가로 내려가고 이런 뭐 롤러코스터가 있었던 데 비해서 지금 같은 경우는 중소형 종목들이 공매도가 안 되다 보니까 한번 솟으면은 천천히 떨어지다가 또 솟아요. 그러니까 버티면은 또 솟는다라는 거를 지난 2년 동안 많은 개인 투자자들이 학습을 하셨습니다. 지금 공매도가 완전 금지된 지가 2년 전이었고 그리고 부분 금지가 작년 5월이었으니까 거의 1년 동안 부분 금지로서 중소형주는 2년 동안 공매도가 없는 상황이고 웬만한 기업들이 차트가 다 좀 많이 붕 떠 있는 상황이에요.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 시청자분들한테 주의하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특히 그렇게 붕 떠 있던 종목들이 지금 많이 부러지고 있거든요. 버티다가 언젠가는 또 상한가가 오겠지라고 기다리던 분들이 이게 10,000원짜리 주식이 뭐 4,000원까지 내려왔는데도 상한가 3연상이면 본전 간다 이런 뭐 그런 믿음으로 들고 있던 분들이 그게 지금 정말 뭐 이렇게 차트 같은 게 다 무너지고 이평선이 다 무너지고 부러지고 있는 중인데 못 끊는 이유는 원금에 대한 욕심. 제가 봤을 때는 주변 분들이 다 원금 회복할 수 있다라는 것 때문에 못 끊어요. 그런 주식은 네. 실적이 안 좋나요? 거의 실적이 없는 경우도 있고요. 그리고는 실적이 있다고 하더라도 뭔가 뭐 전환사채가 있다든지 아니면은 뭐 신주인수급 사채라든지 여러 가지들이 있습니다. 그리고는 실적도 실적이고 뭐 자회사들의 문제, 관계사들의 문제 뭐 이런 것도 많이 있고 그런 부분에서 뭐 분명히 실적이 안 좋으니까 부러지는 게 맞죠. 그리고는 실적이 좋다고 하더라도 주주환원이 안 좋다든지 그런 케이스들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제가 주위 분들한테 항상 이런 말씀을 드리거든요. 우리가 밥집을 갔을 때 대우를 해주면 너무 좋아하잖아요. 그리고 내 주변 사람들이 나를 대우해주고 그리고 저 같은 경우에도 나를 대우해주는 그런 사람들을 만나고 싶어 합니다. 근데 주식만 하면은 주주 대접을 안 해주는 종목의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뛰어들어요. 대접을 못 받으면서도 거기 가가지고 이제 돈 벌면 좋은 거 아니냐 라는 거기를 메인 포트폴리오로 가져가는 케이스. 제가 뭐 삼성전자도 말씀을 드리고 아니면은 뭐 SK그룹도 자주 말씀을 드리는 편이고요. 삼성 같은 경우에는 국내에서 가장 배당을 잘 주는 그룹이고 SK 같은 경우도 최태원 회장이 전체적으로 좀 주주환원에 대한 언급을 많이 하고 실제로 주주환원의 숫자가 늘어나는 종목입니다. 국내 은행 같은 경우에도 뭐 그런 식으로 주주 대접을 좀 많이 해주려고 하고 미국 종목을 제가 많이 선호하고 많이 말씀드리고 저도 미국을 지금 포트폴리오 기준으로 50% 이상이 됐는데 한국이 많이 떨어져서 한국과 미국의 무조건 미국을 반을 들고 가는 이유가 미국은 주주환원이 정말 좋습니다. 그리고 저는 선물 투자도 미국 지수에서만 해요. 왜냐하면 미국 지수는 그런 관점에서 자사주 소각이라는 매력적인 수단이 있고
그것 때문에 계속 우상향을 보여주고 있고 앞으로도 우상향을 보여줄 거니까. 말 그대로 미국은 지수도 투자자를 위해서 움직이고 기업도 투자자를 위해서 움직이고 국내 같은 경우에도 중소형 업종 중에서도 투자자를 위해서 배당을 주고 자사주 소각을 하고 자사주 매입을 하는 기업들이 찾아보면 많이 존재를 해요. 그런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뭐 물리면 버티는 게 맞습니다. 왜냐하면 주주를 계속 대접을 해주고 본인들도 경영자이면서 대주주이면서 소액주주와 함께 성장한다라는 마인드로 기업을 운영하기 때문에 그런 기업들은 결국 잠깐 안 좋더라도 조금만 시간이 지나면 회복되는 가능성이 있고 성장하는 걸 보여줄 수 있으니까. 근데 말 그대로 주식을 상장만 해놓고 관리를 안 하고 주주에 대한 이렇게 뭐 예우가 없는 그런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는 뭐 동원 엔터프라이즈 같은 경우에도 조금 문제가 있기도 했는데 그런 기업들은 결국에는 소액주주가 고생을 하는 케이스가 많거든요. 그리고 주가 관리가 안 되는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말 그대로 테마성으로 리딩방에서 문자가 나더라도 나에 대한 악소문이 퍼져도 나에 대한 안 좋은 이야기들이 돌아도 그냥 관심 안 두고 관리는 안 하는 그런 기업들이기 때문에 그런 종목들을 투자를 하면 안 된다는 건 아닙니다. 돈을 버는 거 익절은 항상 옳기 때문에 투자를 해도 되지만 비중을 크게 가져가시면 위험하다. 그런 부분을 계속 좀 말씀을 드리는데 그게 솔직히 잘 안 돼요. 저도 처음 투자할 때 그런 데서 많이 당해보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은 운 좋게 많이 먹어보기도 했고 또 그런 기업들이 많기 때문에 저도 혹하는 게 많습니다. 저도 2020년도에는 아기상어에 미쳐가지고 네, 아기상어 주식을 맨날 분석하고 유튜브 채널 들어가보고 그때도 비중도 꽤나 이렇게 좀 가져가면서 시청자분들이랑 아니면 제 주변 분들이랑 아기상어 어떠냐 요즘 어떨 것 같냐 뭐 이렇게 소문도 많이 들어보고 이랬었는데 어떻게 됐나요? 그때는 많이 먹었죠. 그때는 많이 네, 그때는 많이 먹었는데 지금은 추억으로 또 생각을 하고 제가 어떻게 보면 채널도 좀 많이 커지고 제가 주변에 이제 저를 참고하는 분들이 좀 생기면서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걸 해도 이제 방송이나 이렇게 외부에서는 전혀 얘기를 안 하거든요. 근데 저도 하긴 하지만 포트에서 1% 2% 정도 들어갑니다. 테마주가 나쁘다는 것도 아니고 해서는 안 된다는 것도 아니지만 1% 2% 들어가고 아니다 싶으면은 그냥 손절치고 먹어도 5% 10% 먹고 운 좋으면 상한가 한번 먹고 나오고 요런 정도에서만 놀거든요. 그 비율, 그 욕심을 컨트롤할 수 있는 방법을 좀 많이 좀 생각을 하고 고민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